어머니,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잘해드릴 때 정신 차리세요. 제가 다른 마음 품으면 상우 씨나 어머님 당신이나 나락하는 건 한순간인 걸 아시라고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나는 심장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집안이 가난한 중에도 아들을 의사로 잘 키워내는데 왜 아들은 여자 보는 눈이 저렇게 없었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는 얘 욕심이 컸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담꾼은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제보받아 전해드리는 만큼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주변 친지분들과도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담꾼의 최신 이야기를 가장 빨리 접하시기 위해서는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대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손미숙입니다. 저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젊은 시절 저는 어느 군부대 앞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부대의 직업군인과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강렬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죠. 남편은 그 당시 그보다 믿음직스러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나를 보호해 줄 것만 같았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사랑의 결실, 아들 상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상우가 태어난 날,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군인처럼 강인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상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남편은 훈련 중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남편은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그가 꿈꾸던 군인의 길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은 내 앞에서 강한 척하려고 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과 좌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부자유스러워진 것을 견디기 힘들어했고 종종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나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남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회복하기를 바랐지만 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작고 허름한 가게였지만 나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남편과 아들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지만 내가 아니면 이 가정을 지탱할 수 없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상우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남편 곁에서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의 성실한 모습을 보며 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아이가 나의 희망이자 우리 가정의 미래라고 생각했죠. 상우는 공부에 몰두하면서도 가끔씩 나를 도와 음식점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우가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나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가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우리 가족이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들과 남편이 곁에 있었기에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은 나에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상우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교사들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모범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나와 남편은 상우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이미 자신이 나아갈 길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아들이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나는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의대에 진학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들의 꿈을 응원했고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우리 상우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걱정 마라. 며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상우는 의대에 진학했고 그곳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교수님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피부과 전문의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나는 상우가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되찾아주는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라고 믿었죠. 그러나 의대 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우는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필요했기 때문에 대학 생활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나 역시 아들의 학비를 돕기 위해 낮에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하며 추가로 돈을 벌었습니다. 남편은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우는 집에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고 상우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지연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에게 인사를 하며 깍듯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외모와 말투로 나와 남편을 감동시켰습니다. 상우는 지연이 자신을 많이 이해해주고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 역시 아들의 행복을 위해 지연을 긍정적으로 보려 했습니다. 상우는 지연과의 결혼을 결심했고 나와 남편에게 그녀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결혼 후 병원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 그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마음속에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지만 상우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은 병원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고 상우와 지연은 결혼 후 바로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길 바랐고 병원이 번창하길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상우와 지연은 병원 일에 매달리며 바쁘게 지냈고 나와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상우는 병원 경영과 환자 진료로 인해 바쁘다고 했고 지연 역시 병원 경영에 깊이 관여하면서 바쁘다고 했습니다. 나는 상우와 지연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사고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지만 그의 몸은 끝내 고통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 나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견뎌냈고 그가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상우와 지연도 장례식에서 한동안 나를 위로하며 지켜보았지만 곧 병원 일로 인해 다시 바빠졌습니다. 나는 남편의 죽음 이후 더더욱 아들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우는 병원 일에 너무나도 바빠 나와 통화하는 것조차 어려워 보였습니다.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면서 나는 상우와 지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말은 나를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어머님, 상우 씨는 너무 바빠요. 저도 병원 일을 도와주느라 정신이 없고요. 아버지 제사는 주말에 지내면 안 돼요? 아니면 오늘 밤 10시에 병원 일이 마무리될 것 같으니 그때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내던가요? 라는 그녀의 말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어서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니? 제사를 미룬다는 게 어느 나라 법이야? 그리고 내 시아버지가 사셨던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야지. 너희 집으로 오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어머님, 그것도 감사하게 여기셔야죠. 솔직히 저는 제사 문화가 너무 싫어요. 바쁜 중에 왜 방해하세요?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우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며 엄마, 지연이가 정말 제사를 미루자고 했다고요.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다음 날 지연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저희 부부 관계를 방해하세요? 왜 이간질 하시냐고요? 솔직히 저희 집에서 상우 씨 병원도 개업시켜주고 이 가난한 집안에서는 못해주는 일을 제가 해준 건데 무조건 따라오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 말에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집에서 금전적으로 도와준 건 고맙지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지연은 한마디도 지지 않고 되받아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잘해드릴 때 정신 차리세요. 제가 다른 마음 품으면 상우 씨나 어머님 당신이나 나락하는 건 한순간인 걸 아시라고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나는 심장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집안이 가난한 중에도 아들을 의사로 잘 키워내는데 왜 아들은 여자 보는 눈이 저렇게 없었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는 내 욕심이 컸던 것일까요? 나는 그날 밤 상우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상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고 지연과의 갈등에 대해 나를 나무라는 듯했습니다. 엄마, 지연이랑 갈등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병원 일이 바쁘고 힘든데 중간 입장에서 많이 곤란해요. 엄마가 좀 참으세요. 상우의 말에 나는 깊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나에게 한 막말을 전했지만 상우는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나를 진정시키려는 목적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상우와 지연은 점차 나와의 연락을 끊어갔습니다. 나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제 생각만 며느리에게 강요한 것일까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이 얘 행복이라고 믿었던 나는 그들의 결혼을 지지했고 병원 개업을 도와준 것도 며느리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후 나는 더 이상 갈등을 키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우와 지연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도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나는 며느리와 다시 잘해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복날에 삼계탕을 끓여 아들 부부에게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상우는 어릴 적부터 내가 끓여주는 삼계탕을 좋아했기에 그 맛을 떠올리며 아들에게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삼계탕을 준비하기 위해 나는 시장에 가서 토종닭을 한 마리 잡고 인삼과 각종 한약재를 사서 푹 끓였습니다. 삼계탕이 완성되자 나는 상우와 지연이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상상하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들이 닭다리를 뜯으며 웃는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아들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상우의 병원까지는 차로 1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돈이 없으니 택시를 탈 수 없었고 시내버스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길고 지치는 여정이었지만 아들에게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을 전할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해 원무과 데스크로 가서 지연을 찾았습니다. 다른 직원의 호출을 받고 온 지연은 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보따리는 뭐고요? 이게 무슨 냄새야? 지연의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너랑 상우랑 먹으라고 삼계탕을 좀 끓여왔단다. 하지만 지연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병원이란 말이에요. 미리 연락을 주고 오셔야죠. 그리고 이딴 건 왜 가져왔어요? 요즘 복날에 누가 이런 거 먹는다고요. 그리고 어머니, 여기 우리 집에서 해준 돈으로 개업한 병원이에요. 어머니가 함부로 들락날락할 수 없는 곳이라고요. 썩 가세요. 라며 나를 밀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무릎이 좋지 않아 그만 넘어지면서 삼계탕 보따리가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삼계탕이 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엄마! 괜찮아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들 상우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노려보며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엄마한테 들은 게 사실이었구나.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라며 화를 냈습니다. 아들은 나를 돌봐주기 위해 나왔던 것이지만 지연이 나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한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당황했지만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그 후 병원에서는 나에게 응급처치를 해주었고 나는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남았을 것입니다. 아들은 나를 위로하며 엄마, 정말 미안해요. 지연이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다독이며 괜찮다.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 일이나 잘 처리해라.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결코 지연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상우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연과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이혼남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상우의 마음은 완강했습니다. 상우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너무 잘못 봤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지연의 말만 듣고 엄마를 오해했어요. 이제는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어요.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아들은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이혼에 반대했지만 상우가 병원 공동 경영권을 포기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자 결국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상우는 병원을 지연에게 넘기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 후 상우는 한동안 침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위로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위해 집을 정리하고 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음식점을 접고 아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상우는 다른 병원에서 다시 의사로 일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아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을 보며 가슴 한구석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과거의 상처를 잊고자 했습니다. 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다시 활력을 되찾았고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나에게 한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상우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고 상우와는 좋은 동료로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밝고 따뜻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아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상우는 이혼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나는 아들이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었습니다. 상우와 그의 새로운 연인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상우와 그의 아내가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